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를 열심히 잘 지도해서 이렇게 성장시켰습니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학원에서 대부분 하는 거 어머니들 많이 아실 건데 스토리 암기를 시켜서 영상을 찍는 학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보여주려고 그거에만 집중해서 자연스러운 회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학원들은 저는 반드시 피해달라 말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영어가 참 재밌다 이걸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이거 목표 하나만 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 영어 공부를 하기 전에 네, 안녕하세요. 성공하는 교육 오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학원을 미리 보내도 좋을까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 영어 유치원 그리고 영어 학원에 목숨 걸지는 말아라. 저는 이 말을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해를 하고 또 사실은 그림만 봐도 이해를 해요.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아이들은 국어가 되어야지만이 이 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아이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저는 영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말로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읽고 또 사고하고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고학년이 돼서 문장이 어려워지고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이해를 잘 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는 수능까지 잘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영어에 집중을 너무 하지는 말아라. 그 시간에 오히려 책을 많이 읽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어 학원을 언제부터 다니는 게 가장 좋을까요?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성장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아이가 빠른 편이다. 그러면 2학년 2학기 초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는 좀 보내주셔도 괜찮고 3학년은 좀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조금 우리 아이가 성장 속도가 느린 편이다 라고 하면은 4학년 때도 늦지는 않아요. 그래서 2학년부터 저는 4학년까지가 적절한 시기지 않을까. 내 아이에 맞춰서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피해야 되는 영어 학원 유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학원이냐면 비포 애프터에 너무 집착하는 학원. 이게 무슨 학원이냐? 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를 열심히 잘 지도해서 이렇게 성장시켰습니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학원에서 대부분 하는 거 어머니들 많이 아실 건데 스토리 암기를 시켜서 영상을 찍는 학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보여주려고 그거에만 집중해서 자연스러운 회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암기시켜서 촬영하고 암기시켜서 촬영하고 이런 학원들은 저는 반드시 피해달라 말합니다. 암기 중요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시작하는 영어라는 흥미있는 이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암기를 하는 순간 단순하고 또 지루하고 또 어려운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과목이 재밌는 과목이 아니라 어려운 과목이다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암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방법, 이 액티비티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영어는 중요해요. 그래서 보여주기식을 위해서 단어만 엄청 많은 학원 반드시 피해주면 좋습니다. 오히려 30개씩 좀 작더라도 누적 반복하는 학원이 있으면 그런 학원을 보내셔야 돼요. 이제 학원에 가기 전에 우리 아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영어가 참 재밌다 이걸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이거 목표 하나만 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영어로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시각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영어라는 게 굉장히 재밌네 이런 걸 느끼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영어는 언어다라는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 영어 공부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이 사고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력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문해력이 먼저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기 전에 저는 아이들이 책을 오히려 더 많이 읽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글로 표현하거나 또 질문해보고 대답해보는 이 과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영어 과목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국어나 영어나 모든 게 다 언어예요.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항상
국어, 즉 문해력이 먼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책이 아니에요. 영어책 전에 우리나라 말로 된 우리나라 책, 이런 스토리 책들을 많이 읽으라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또 영어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부모님들일 거잖아요. 영유 때부터 그래도 우리 아이를 영어를 조금 접해보고 싶다라는 부모님들 계실 건데, 그럴 때는 꿀팁이 하나 있어요. 서점에 가면 부모님들이 영어 사전을 보실 때 그림하고 또 영어 단어가 써있는 영어 사전이 있거든요. 이거를 선택하시면 아이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림 영어 사전 교육부 지정 초등학생용이거든요. 800어휘 수록이 있어요. 이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진짜 미국 그림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해력이 좋아져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영어 사전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집에 혼자서 이제 문법과 독해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4학년, 5학년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집에서 문법과 독해를 공부를 한다면 바로 문법책 하나 사서 독해책 하나 사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같이 서점에 가서 우리 아이 보고 직접 고르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재미를 더 느끼거든요. 이렇게 책을 선택을 하고 아이가 이 책과 자연스럽게 친해졌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드릴 교재를 하나를 더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 드릴 교재가 뭐냐? 문장의 패턴을 계속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went to go to school 했을 때 이 to school 이 부분만 다른 걸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went to go to school, to church, to my house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이 I went to go 다음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거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I went to go 한 후에 where 어디에 갔지? 이렇게 사고를 넣어주면 아이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패턴에 따라서 to school, to church 이런 식으로 사고는 하지만 또 패턴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릴 교재 문법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독해는 왜 스토리를 이제까지 계속 읽고 또 의미 파악을 했으면 다음에 독해는 직독직해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해 교재를 선정을 할 때도 직독직해를 할 수 있는 이 워크북이 있는 이 책을 선정하라고 해요. 이 워크북에 직독직해를 나눠서 밑에다 해석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걸 선택을 하면 혼자 집에서 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쉽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이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관리하기도 편해요. 그래서 혼자 할 때는 이렇게 워크북까지 되어져 있는 이 교재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화, 이제 말하기 같은 실력들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시작 시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뭐 부모님이 회화가 좀 돼서 같이 회화를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6, 7세 때 혹은 초등 1학년 때 이때도 그냥 자연스러운 회화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약간 본격적인 회화를 조금 시켜야겠다. 저는 이 시기도 초등학교 3학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게 우리 두뇌는 지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인지 발달에 있어서 1, 2학년 때는 어느 정도 학습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조금 지능 발달도 하고 이걸 내가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부터 하면 아이들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제가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영어도 중요하지만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이해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사고체계가 되어야 된다. 영어 원서를 먼저 읽히기보다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이 도서를 많이 읽어서 또 사고를 하게끔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문해력을 먼저 길러주시면 고학년 수능까지 이 어려운 영어를 잘 할 수가 있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영어 학원을 고를 때 너무 암기 위주식, 보여주기식 이런 학원들은 아이를 힘들고 지치고 영어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액티비티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뭐 영어 노래, 챈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영어 학원을 선택해 주시는 거. 그리고 사실은 학원을 다녀도 되고 집에서 공부해도 되지만 집에서 영어 공부를 문법과 독해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그래도 매일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문법 어느 정도 하고 독해 뭐 2장 정도 하고 이런 규칙을 정해놓고 부모님들이 관리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습관이 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꼭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부모님들이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면 아이들 영어를 자연스럽게 수능까지 잘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겁니다. 네, 이제까지 성공하는 교육 오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